안녕하십니까. 가천대 길병원 마취통증의학과 이경천 교수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취라 하면 매우 무섭고 공포스럽게 느끼거나 혹시나 잘못되면 어쩌나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는 마취에 대한 오해나 편견이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오늘은 마취란 무엇이며 일반적으로 많이 궁금해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강의로 풀어나가면서 마취에 대한 여러분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취가 무엇을 뜻하는지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취는 환자가 평온한 상태에서 통증 없이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료 행위를 말합니다. 수술의 전 과정에 마취통증의학과 의사가 관여를 하게 됩니다. 마취과 의사는 수술 전 환자를 평가하고 마취를 유도하며 수술 중 환자의 호흡, 맥박, 혈압, 체온과 같은 생체 징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 수술 후에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는 과정을 전담하며 환자에게는 안전을, 외과 의사들에게는 온전히 수술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줍니다. 실제로 수술실에서는 마취과 의사가 여러 가지 감시 장치를 환자한테 부착해서 환자의 생체 징후를 안전하게 유지하고자 노력하여 마취의 위험성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마취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의식과 감각을 담당하는 뇌를 깨우느냐 재우느냐에 따라서 크게 전신마취, 부위마취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신마취는 의식 소실, 감각 차단, 운동 차단, 그리고 반사 차단 등의 총체적인 현상을 말합니다. 마취제를 이용하여 수술을 하는 동안 환자의 의식을 소실시켜 통증을 느끼지 못하게 하고 또한 불필요한 반사 기능을 차단시키며 근육이완제를 사용하여 근육을 이완시켜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최적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부위마취는 신체의 일부만을 마취하는 것으로 이러한 마취 방법은 수술을 위한 마취뿐만 아니라 통증 치료에도 이용되고 있습니다. 부위마취 시에는 수술 중 통증은 없는 상태로 의식이 깨어 있으면서 의사와 대화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환자분들이 불편해하시면 진정제의 투여를 통하여 수술을 하는 동안 수면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혼동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부위마취와 국소마취의 개념이신데요. 국소마취는 부위마취와는 달리 보통 외과 선생님들이 수술 부위에 소량의 국소마취제를 사용하여 수술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소개한 여러 가지 마취 방법의 선택은 수술의 종류, 그리고 환자분들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던 질환이나 현재 상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반드시 마취통증의학과 의사와 상의해야 합니다. 최근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면마취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면마취는 전신마취의 일종으로 정맥 주사를 통해 최면제나 진정제를 투여함으로써 환자가 편안함을 느끼고 시술과 관련된 통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신마취에 비해 편의성 때문에 많은 간단한 의료적인 시술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전문가에 의해 부적절한 감시하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수면마취는 불행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마취 중에 환자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마취과 의사에 의해 시행돼야 함이 최근 들어 강조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취에 대한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예를 들면 손톱에 봉숭아물을 들이거나 매니큐어를 바르면 마취를 못한다라고 알려진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봉숭아물을 들이면 마취를 할 수 없냐고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도 있기도 한데요. 손톱에 봉숭아물이나 매니큐어는 마취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수술 중 우리 몸에 산소가 적절히 공급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장치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서
수술 전에 지울 수만 있다면 매니큐어는 지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잘못 알고 있는 상식 중 하나가 전신 마취를 하면 머리가 나빠지거나 기억력이 떨어진다 하는 건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아닙니다. 마취는 수술을 받는 동안에 일시적인 기억 상실을 유발하는 것이지 장기적인 지능이나 기억력 감퇴를 일으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마취에 사용되고 있는 약물들은 몸속에서 대사 과정을 통해 서서히 배출되게 되는데 연세들이 많은 분들이나 또한 전신 건강 상태가 좋지 못한 분들은 이러한 과정들이 서서히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회복되는 기간 동안에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기억력이 감퇴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단기간에 대부분 회복이 되고 영구적인 장애를 유발하지는 않습니다. 마취를 하고 나면 마취과 의사는 수술장에 있는지 없는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앞서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마취과 의사는 수술 전에 마취를 유도하는 것 외에 수술 중 환자의 생체 징후를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고 수술 후에 환자가 의식을 회복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회복실이나 우리 병동에서 수술 후에 통증 관리에 힘쓰는 등 수술 전반에 걸쳐 환자분들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환자분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수술 전반의 과정을 우리 마취과 의사 선생님과 함께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많은 분들이 수술 전에 하는 여러 가지 많은 검사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실제로 수술 전에는 많은 검사들이 행해지게 되는데요. 그 검사 중에는 수술을 위한 검사도 있지만 마취를 위한 검사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검사들은 환자의 전신 상태를 파악하여 예정된 수술이나 전신 마취 시 견딜 만한 능력이 있는지와 환자의 상태에 따라 수술 전후에 혹시라도 생길지 모르는 상황들을 예상하고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술 전 환자 평가는 환자마다 예정된 수술마다 다르게 다 진행됩니다. 같은 수술이라도 여러 가지 과거 병력을 가진 고령의 환자와 아무 병력이 없는 젊은 환자는 수술 전 검사나 평가에도 차이가 있게 됩니다. 또한 처음에 시행된 기본적인 검사들에서 예상하지 못한 이상들이 발견되면 추가적인 검사나 탁과 진료를 요하거나 때에 따라서는 계획 수술의 경우에는 다소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환자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상황들이 당황스럽거나 불쾌하실 수도 있지만 이러한 과정은 안전한 수술과 마취를 위해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걸쳐 수술이 결정되고 마취가 계획되면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마취 전에 환자를 방문하여 마취 전 환자 평가와 처치를 하게 됩니다. 수술 전 환자를 면담하는 것은 단편적인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의사와 환자 관계에서 서로 신뢰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이며 앞으로 시행할 전반적인 마취 계획과 적절한 마취제와 마취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더불어 혹시 일어날 수도 있는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의논함으로써 환자의 불안이나 공포를 해소시켜 자연스럽게 마취 계획에 대한 동의를 이끌어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수술 후 발생할 수 있는 오한 또는 떨림은 통증과 오심구토와 더불어 많은 환자들이 회복 시에 호소하는 증상 중 하나입니다. 이는 수술과 마취에 따라 발생한 저체온에 인한 것으로 수술 후 저체온은 마취의 종류와 시간 및 수술 종류, 환자의 연령 등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습니다. 외과, 정형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수술 환자의 경우에 특히 많이 발생하며 이를 막기 위해 가온을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병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오한이나 떨림은 환자를 매우 불편하게 하고 특히 고령의 환자의 경우 산소 소모량을 늘려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자연적으로 체온이 올라가고 특별한 문제가 없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신 마취 전 꼭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자 입장에서는
평소 자신이 복용하던 모든 약제 혹은 약물을 빠뜨리지 말고 마취의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약제가 마취제와 상호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술이 예정되면 수술 전 일정 기간 금식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주술기에 환자 자신이 의식이 있거나 혹은 없을 때 구토로 인해서 흡인성 폐렴이 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술기에 생기는 우리 흡인성 폐렴은 위산으로 인한 치명적인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금식이 되지 않은 환자는 전신마취뿐만 아니라 부위마취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평소에 알레르기성 체질이라든지 특정한 물질, 약제 혹은 음식에 심한 알레르기가 있는 환자는 반드시 마취과 의사에게 알려주셔야 합니다. 전신마취를 받았었는데 좋지 않은 기억이 있거나 또는 가족 중에 전신마취 후 합병증이 있었던 기왕력이 있는 경우도 역시 마취과 의사와 상의하여야 합니다. 드물지만 악성고열증 등의 치명적인 질환은 유전적인 소인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처치를 대비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환자 자신이 치료받고 있는 모든 질환은 주치의에게 알려야 하며 질환의 정도에 따라 검사가 추가되거나 마취의와 상의하는 협진을 거쳐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의 그 마취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셨는데요. 저희 마취통증의학과 의사는 여러분들이 수술을 받는 동안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곁에 있으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